반갑습니다. 신철호입니다. 오늘 테드 강연을 드려봤는데 정말 재밌고 다른 분들의 강연에서 많이 즐거움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강연자분들하고 좀 차별점이 있다면 다른 분들은 리모컨을 쓰셨지만 저는 아이폰으로 연결된 리모컨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미래 예측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법도 많은데 레슨 프롬 쿼리라는 주제를 달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일 포털이나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그 검색어 또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의견들을 모으면 과연 이런 사람의 행동이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일본 하기 지방에 가서 보았던 일본의 국보 1호라고 불렸었던 미륵 반가 사유상입니다. 약 80년대에 조그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이걸 보러 왔던 한 학생이 부딪혀서 새끼손가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원하는 과정 중에 이 유물이 우리나라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나무의 소재가 바로 적송이었다는 것. 적송은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북 봉화에서만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나무에 보여진 그 나이테가 굉장히 넓었는데요. 일본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 나이테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과거 거를 되돌아보거나 또는 묘사하거나 또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뭔가 해왔던 패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쿼리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패턴들을 담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포스닥을 창업한 지는, 제 회사를 창업한 지는 1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40이 되었는데요. 고맙습니다. 당시 포스닥과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었는데, 포스닥은 정치인들을 주가처럼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마켓이었습니다. 당시의 주가를 중앙일보, MBC, 한국경제신문 이런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시청자와 독자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와 왜 이렇게 동떨어진 보도를 너희 언론들은 하고 있느냐라는 컴플레인을 받았죠. 당시 포스닥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기 1년 전부터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해창 후보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1등이었죠. 랜덤 샘플에 의한 여론조사와 그에 따른 예측과 이러한 사람들의 집단이 참여한 사람들의 쿼리가 됐든 또는 사람들의 판단이 됐든 그들이 참여한 사람들의 판단력이 무엇이 더 옳았는가라는 결론에서 포스닥은 이미 1년 전부터 노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던 사이트라는 것이 검증이 됩니다. 이후에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미국의 한 기업가가 헐리우드 스탁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갖는 많은 그 스타 어워드, 연말에 누가 상을 수여받을 것인가 라는 그런 예측에 있어서 무려 8개 상 중에 7개 이상의 수상 후보자들을 매년 맞춰내는 걸 하고 있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스타들을 마치 주식의 종목처럼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스타가 결국적으로 상을 받을 스타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모델로 자연스럽게 가는 그러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의 모든 내용은요, 미래는 사람이 만든다라는 전제와 합의를 통해서만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래라는 것이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지지 않는 정말 운명이 거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공감대는 조금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쿼리 베이스드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쿼리,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는 그 쿼리를 지금 1개 정도는 분석할 수 없겠지만 그거를 누적해서 만약에 이게 10,000개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날리는 검색어를 10,000개 또는 1,000개를 또 10년간 이렇게 모아왔다면 그 쿼리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욕구, 여러분들의 의도, 여러분들의 감성들이 담겨있는 어떤 표본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소수와 다수 관점을 한번 보죠.
뭔가를 예측하고자 한다. 뭐 그것이 10분 뒤였건 또는 1년 뒤였건 그걸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왔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써왔습니다. 직관, 우리가 갖고 있는 통찰, 해안, 선각 이런 것들을 사용해왔고요. 또는 논리를 사용해왔습니다. 즉 논리를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이 학자들의 케이스들은 동양 이론가 중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이 뛰어났다, 선각자였다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분들이죠. 직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죠. 그 사람의 영적 능력이 됐건 그 사람이 어떤 배워왔던 그 사람의 상상 속에서 돌아가는 시뮬레이션, 주변에서 보았던 사물, 주변에서 보았던 자연의 법칙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감을 줘서 그 사람이 보는 뷰 관점에서는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추정이 대체적으로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직관이 될 수 있겠고요. 논리라는 것은 과거의 행태가 이래 왔으니 그걸 직선상으로 이렇게 쭉 끄집어 보면 미래도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을 우리가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만이 아니라 서구 미래학자들도 다니엘 벨 같은 이데올로기 종언을 1960년에 예견했던 사람도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피터 드러크나 엘빈 토플러나 세뮤얼 헌팅턴이나 또는 과학기술이 미래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최근에 레이먼드 커즈와일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앨런 사이나이 같은 사람들은 보시면 아시아 경제가 역동적이 될 것이고 더블 딥 현상이 그렇게 겪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스탁이나 골드가 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호전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또 유로존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을 거다라는 예측들을 맞아떨어져간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 이 사진이 약간 어둡게 보입니다만 일본의 하기 지방에 있는 그 다다미 방입니다. 다다미 6개로 갖춰진 방인데요. 지금 이 방에서 일본의 많은 총리, 일본의 많은 장관, 대신들 또는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웠던 저는 그 장소를 발견했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좁은 장소, 그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많은 총리와 장관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요시다 쇼인이라는 그렇게 오랜 생을 살지 않았던 일본의 선각자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일본의 명치 유신을 이끌어냈던 거였죠. 그는 단순히 물질적인 근대화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근대화를 이끌었던 어찌 보면 굉장히 유능한 선각자였습니다. 볼까요? 사초동맹 중이었던 기도 다카요시가 제자였고요. 마쿠부 타도를 이끌었던 다가수기 신사쿠나 또는 일본 군국주의 아버지로 불렸던 야마가타 아리토모 또는 밑에 보시면 명성왕후 암살의 배우였던 이노우에 가오루 같은 사람들을 그 사람이 길러냈던 육성했던 사람이었고 우리나라 이토 히로부미나 조선 통감, 2대 통감, 초대 총독들은 다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좁은 방, 이 좁은 한 시골 마을에서 그가 가르침이 어떠했길래 이러한 일본의 지도자들은 나왔을까요? 저는 근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류쿠를 손에 넣고 조선을 빼앗은 후에 만주를 무찌르고 중국을 제압하며 더 나아가 인도를 넘겨다 보면서 공세를 취하여 본토 방위를 굳히겠다. 바로 아까 어떤 연사분이 발표하셨던 정한론과 대동아 공영론의 기초 논리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선각이 분명히 좋은 것일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비전을 그려다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수의 선각이 과연 항상 옳은 것인가?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가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프로스트의 어떤 두 갈래길에서 선택에 늘 놓이는 것처럼 정말 어떤 일부의 소수의 선각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었을 때 우리 대중들은, 우리 다수들은 그런 소수의 선각의 맹점을 제거할 필요를 갖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미래를 예측할까요?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미래를 예측하는 이유는요.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미래까지 고민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벅차니까요. 그래서 그런 선각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리더이기를 바랍니다. 불확실의 영역을 줄여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고 그를 통해서 준비된 혁신을 하겠다는 것은 그 다음 우선순위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를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폴시라는 어떤 선견, 그리고 폴캐스팅이라는 어떤 과거 연장선상에서의 이끌어가는 그 다음의 미래, 그리고 폴사이팅이라고 하는
어떤 해안 정말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통찰, 우리가 얘기하는 콜 프리딕션의 개념 정도라면 아마 폴캐스팅과 폴사이팅의 중간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로부터 많은 기관과 많은 연구자들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식 베이스 연구나 또는 통계 분석, 즉 시계열 분석이나 또는 회귀 분석 또는 뭐 시나리오를 써서 예측을 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것 또는 델파이 분석 이런 방법들을 써서 최적화된 전문가들 의견을 수용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겠다는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매우 복잡하죠. 글렌과 코데이버스한 연구학자들은 무려 25가지가 넘는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걸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경제학,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 공부하셨겠지만 우리가 어떤 신문을 몇 부를 인쇄를 해야 내가 고객들을 재고 없이 만족시킬 수 있는 건가라는 걸 했었을 때 가격 뭐 이런 공식에 의해서 예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의 방법들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변수가 많거나 또는 방법론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모아보죠. 그러면 예측을 사람들이 한다는 방법론은 이 정도로 우리가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관이나 통찰, 통계와 분석, 그리고 집단의 지성들, 사람들이 아까 포스닥의 예처럼 또는 사람 이해관계, 포스닥에 의해서 이익과 손해의 관계, 선택의 행위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 관계를 넣어줘서 상대적인 합리성을 사람들이 가급적 본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만큼 느끼도록 선택을 유도함을 통해서 뭔가의 사람 행위를 잡아내는 우리는 코리 프리딕션은요, 저 집단 지성과 상대적 합리성을 두 개를 응용한 예측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라보고자 하는 미래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한대의 콜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를 예측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거를 예측하면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또는 여러분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거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분야의 콜을 내가 받아내면 내가 그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거다. 한번 이 짧은 시간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교통량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량의 내비게이션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포털들에 들어간 지도에서나 여러분들이 티맵 같은 그러한 도구를 활용해서 넣는 길을 찾고자 하는 목적지의 코리들을 제가 여러분 것들을 다 수집할 수 있다면 저는 일정 시간 후에 실제 교통량을 도로교통공사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서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코리들이 과연 실제 저 교통량을 실제 막히는 것을 대변했느냐라는 것을 찾아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도와주셔서 코리들은 다 모았고요. 저 Y값 또 실제 교통량도 도로교통공사에 주셔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만약에 저게 매칭이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예보할 때 지금 현재의 교통량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30분 뒤에 앞으로 얼마 정도 막힐 것이라는 정보를 줘서 교통 혁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주식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A라는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관련 키워드가 50개였다. 그 키워드를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 모으고요. 실제의 그 삼성전자 주식 거래량과 이 코리의 증가 빈도가 유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식 거래량과 그 민감도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일까요? 부동산 수요 또는 환자의 질병 또는 실업자 증강과 정책 또는 대통령 당선까지 우리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수많은 집단의 지성 또는 코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2009년 구글은 놀라운 결과를 네이처지에 발표합니다. 바로 감기에 관한 조사였습니다. 플루 관련된 키워드를 45개를 모았고 그 구글 사이트 내에서 감기 관련된 단어량이 검색량이 얼마나 됐는지를 검은색으로 표시했고요. 그 붉은색은 미국 질병통제센터인 CDC가 발표한 실제 미국 국민의 발병률이 되겠습니다. 비교해보니 그래프가 놀랍도록 일치하죠. 또는 검은색이 앞서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사람들이 자기가 감기에 걸리기 전에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감기에 걸릴 것 같은데 내 몸이 좀 안 좋은데 라고 방법이 없나? 라고 찾아봤다는 그 코리 값들이 다 모아진 결과가 바로 저 결과입니다.
이 질병만이 아니었고요. 셔블렛이라는 도요타는 자동차 판매, 실제의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검색량과 실제 자동차 판매량이 과연 일치했을까라고 찾아보니 이러한 놀랍도록 유사한 그래프를 매핑 그래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좀 그래프가 다른 모양새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국가의 방문지와 그 국가명을 검색한 쿼리가 일치했는가를 봤더니 많이 다른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즉 국가는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국민이 저 나라로 이동할 때 반드시 그게 매칭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고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붉은색은 하나입니다. 붉은색은 뉴 하우스 셀링 데이터입니다. 새로운 주택들이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한 데이터이고요. 검은색은 property management나 어떤 real estate agency나 관련된 단어들 그 역으로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그 가정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그 가정이 아니라 주택 판매량은 그래프가 이러한데 과연 저 주택 판매량과 사람들은 어떤 관심사가 매핑이 될 것인가를 역으로 찾아 들어간 그래프였는데요. 몇 가지 약간 유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상 입력하는 쿼리 속에는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행동할 거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랜덤 샘플이나 그 어떤 리서치보다도 더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리서치 비용이 아니라 그냥 구글에 누적되어 있는 서치 데이터를 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은 이러한 서치 쿼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은 공개하고 있으니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무료로 검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각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성각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경험과 그 분야에 대한 관찰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어떤 사람들의 행태 심리를 연구하고자 할 때 적어도 첫 번째 씨앗은 아마도 나 스스로의 그 분야에 대한 고민 또는 사색, 내 머릿속에서의 많은 시뮬레이션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역사적으로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봤으니 우리는 그렇다면 다수의 의도와 내 주변을 둘러싼 내 주변인들의 감성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함께 모아진다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예측, 그것이 얼마의 기간의 미래 예측이든 쿼리를 통해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치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형성된 사회 세력에 편승하는 사람은 2급 지도자이고 새로운 사회 세력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1급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을 해나가겠다는 강렬한 의지, 열정이 있다면 적어도 내 미래 또는 내 주변의 미래들을 내가 바꿔놓을 수 있을 거다. 미래는 내가 개척하는 거다라는 것에 동감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쿼리는 하나의 해법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 이제 초기 연구 단계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 앞으로 수천 가지의 예측 모델들이 나올 거지만 우리가 쿼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치, 여러분들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치를 일구는데 이 쿼리 프리딕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